A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 처음 하면 그게 헷갈려. 다시 한번 빠르게 하면 2차식인 지수를 가지는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는 모든 지수함수는 EX 쓴 게 기본 함수입니다. 얘가 올라간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EX가 제일 클 때 작을 때를 알아야 돼. 근데 이 X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고 있냐면 얘가 대신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맞지? X자리에. 그럼 요 놈이 X 역할을 하니까 요거를 일단 GX라고 놓고 요 GX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그래서 이 GX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즉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아까 얼마 했니? 29요. 29였나?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러면요 네.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9는 그래프 그리기 용도인 거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 용도를 다 사용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gx의 값의 범위만 알아내면 되는데 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알아내야 되니까 실제 그래프가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만 gx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 범위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값이 제일 높구나. 넣어보니까 이건 7이네. 네. 1을 했을 때 값이 제일 낮구나. 네. 1이네. 이 2차식의 값은 1 이상 7 이하구나. 이게 gx거든. 즉 이 위에 있는 요 지수분은 즉 이 지수분이 1 이상 7 이하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를 계산한 값인 거야. 이게 누군지 모르지. gx든 hx든 누가 있든 관계없어. 즉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 위의 수는 1부터 7 사이로 움직이는 수니까 제일 작은 거는 2의 1승인 거고 제일 큰 거는 2의 7승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럼 1이랑 100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28이에요? 그건 1이 아니라 2. 2 1승은 2, 0승 아니야. 2. 어? 그 128이 되는 거지. 네. 최대값은. 응? 치환을 시켜서 풀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x를 구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지수 부분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따로 체크를 하는 거지. 154번요. 150하면 미치 이제 잠시만요. 감소함수란 것만 빼고는 같은 거지. 잠시만요. 이런 작업을 집에서 해오고 모르는 것만 물어야 돼. 알았지? 아니 아까 풀었는데 모르겠다고 이거 아까 풀었는데. 응? 오케이 여기 벌써. 그러면은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4 이하 대략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략 확인해 주세요. 일단 무조건 땡이야. 왜요? 왜냐면 전체 값이 아니면 이 값이 gx 값이 그러면 이제 답은 최대 최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7승하고 2분의 1에 4승이 최대 최소값입니다. 이래야 되겠지. 네. 물론 이거는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네. 7승을 또 하면 얘는 128일 거고 네. 얘는 16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네. 맞는지는 점검을 해보자고.
일단은 얘는 감소함수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한 거랬잖아. 왜냐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커지면 값은 내려가는 거고 작아지면 값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또 지수에 있는 감소함수는 게. 나중에 알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차함수부터 그걸 분명 이차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gx를 이렇게 놓는 거지.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해주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2,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되겠지. 엄수니까. 예. 근데 이제 범위가 어디서 1에서 4란 말이야. 네. 2가 여기 있으면 1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맞지? 네. 여기서부터 움직이고 4는 더 멀리 있겠지.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가서 스톱되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범위를 찾아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야. 꼭지점이. 아, 참 거기가 제일 높은. 양끝값을 찾으면 안 된다고 했어. 항상 아,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야 그게. 아 맞네. 맞지? 그래서 얘는 2일 때 값이니까 2를 넣으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3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4를 넣으면 제일 낮은 값은 여기겠지. 네. 이때 값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7이요 그게. 그 4를 넣어주면 4 넣으면 4 빼기 2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이 지수에 있는 애는 그럼 GX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3까지 움직이는 애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넣었을 때. 그래서 즉 작을수록 값이 크다 했으니까 네. 2분의 1의 마이너스 7승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128이 그대로 나오겠네. 예. 그다음 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8.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의 7승이니까 128이 되는 거고요. 네.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꼭 양끝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점을 찾아야 돼.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면서. 급하게 풀다가 양끝값을 찾으면 틀립니다. 문제를 풀 때. 예.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예. 또 뭐 만드는 거. 155번이요. 155번 풀다가 끝났어요. 선생님 불러주셨어요. 155만. 이거는 무슨 형태라 했니? 아니 이거 이제 시간에서 있거든요. 그렇지. 취하냐. 그 말하면 다 아는 거야. 3x승과 9x승은 무슨 관계? 잠시만요. 응. 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 이렇게 치환 3x승은 t로 이렇게 치환했거든요. 그래. 잘했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바꿔야지, 저기 그럼. x잖아요. 어. 그래서 t로 바꿔야 되거든요. t가 누군데? t는 3x승이잖아요. 응.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범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신감수요. 여기 범위가 그래서- 없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1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의 0승 하고 3의 2승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전에 봐 지수함수 이걸 y로 감사해봐 수연아. 이 그래프 그려지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하고 1 딱 찍으면 높이가 범위가 나와 안 나와? 이거 갖다 넣기만 하면 되잖아 둘 다. 그걸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제일 낮고 1을 쓸 때가 제일 높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t는 3분의 1 이상 1 넣으면 3. 3이야. 새로운 범위 나왔네. 아,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끝나네. 아, 범위만 다시 하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치환을 시켰으니까 이 치환시킨 함수를 그려서 이 범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항상 우리는 함수는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그러면 저기다가 원래 범위 넣으면은 새로 치환된 그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지수함수는 기본 지수함수일 때는 어차피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이 최소값이 나오고 한 놈이 최대값이 나오니까 얘는 이차함수처럼 가운데서 최대값이 튀어나오고 그거는 없습니다. 얘는 기본 지수함수일 때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양끝값을 넣으면 한 놈이 최대고 한 놈이 최소가 되게 돼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다고. 다음 조심해야 될 건 뭐라 했니? 아무 범위도 없을 때는 지수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그 다음에 역수관계 지수의 합을 주면 얘는 어떻다 범위가? 똑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걸 외워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이거 2루 때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역수니까 1이잖아.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A 더하기 B는 2루 때 A보다 제가 아직 크거나 여기까지 같다. 모르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은 외워야지. 예전에 방금 명제에서 했잖아. 명제에서.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의 x승이고 얘가 3의 마이너스 x승이면 네. 이 루트 AB 곱하면 3의 0승이니까 1이라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는 거라고. 수학이 아니에요. 역수관계의 지수일 때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아니. 역수관계의 꼴이라고 했어. 꼭 역수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 앞에가 4 곱하기 3의 x승이고 뒤에가 만약에 뭐 4분의 뭐 7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래도 역수관계잖아. 역수꼴이잖아. 그럼 2루트 AB 해봐. 2루트 이거 어떻게 AB 하면 보여요? 어떻게 되니? 이거 역수니까 사라지고 얘는 사라지고 누구 남냐 안에 7 남지. 그럼 최소값은 2루트 7이네. 그냥 둘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역수관계의 꼴이니까.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는 놈들이 많으니까. 응? 그래서 양수 조건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라면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순수하게 딱 역수 모양일 때는 무조건 범위가 뭐다? 2라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앞에 수가 있을 때는 산술 기하 평균 공식을 써서 구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새로. 딱 역수 관계일 때는 그냥 무조건 2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역수 관계일 때는. 그리고 이거는 범위를 외워야 된다고 했지.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주. 알겠니? 네. 그럼 얘를 치환시켜서 범위를 찾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얘도 할 수 있다. 얘도 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플러스 1을 분리시켜야지. 예. 4 곱하기 2x승으로. 예. 그럼 같은 겁니다. 세 문제 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예. 그럼 밑에서는 이제 뭔가 살짝 뭐 바뀌었어? 지금 갑자기 가운데 k를 줬는데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 3의 x승을 t로 치환시킨다. 그래서 t는 t제곱 0보다 K. 크다. 네. 그리고 이거 한 대로 t제곱 더하기 3kt 네. 더하기 3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거의 최소값을 이번에는 알려주고 있고 반대로 k를 알아내라네. 그럼 이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네. 어쨌든 2차 함수니까 뭘로 풀어야 되겠니? 그래프. 그래프로 풀어야지.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가야지. 어찌가 지는데 T제곱 t제곱 더하기 3kt 플러스 2분의 반 3분의 2분의 3k 4분의 9K. 제곱하면 4분의 9k 제곱으로 가겠네. 네.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으로 가겠네. 네. 그 다음 플러스 3이 있겠네. 우리가 문자가 있든 없든 원칙대로 가는 거야. t 플러스 2분의 3k의 제곱. 그 다음 계산하면 여기 3. 3 빼기 4분의 9k 제곱이 되겠네. 네.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k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축의 위치를 잡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 근데 확실한 건 그거잖아. 진감수. R는 볼록한 함수지. R는 볼록. 진감수. R는 맞지? 볼록.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2차 함수로 치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y의 값이거든. 그럼 y는 치환이 된 게 아니잖아. x가 치환된 거지. 그럼 t로 구해도 최소값은 똑같이 y로 나오는 거야. 얘가 y 값인 거야. 알겠니? 최소값은 y 값입니다. 기억하세요. 최대 최소값은 y 값이잖아요. 무조건 y 값입니다. 최대 최소값은 y. 그럼 결국은 이 2차 함수의 y 값이 축이 x가 아니라 t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럼 꼭지점이 맞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네. 그렇지. 꼭지점의 y값, 즉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인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거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이게 마이너스 6인 거란 거지.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2차 방정식 문제인 거지. 즉 3 빼기 4분의 9k 제곱이 꼭지점의 y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자리 바꾸면 9는 4분의 9k 제곱이 되겠네. 평균은 4 그럼 9 곱하면 나눠주고 4 곱해주면 k 제곱은 4가 되겠네. 그 k는 풀마 2가 되겠네. 네. 이해되겠니? 네. k는 뿔마 2가 되는데 k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k가 2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왼쪽이냐 오른쪽에 있냐 방향이 바뀌는 건데 그렇다고 범위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k는 둘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네. 2가 안 된다고? 네. 상수 k 값을 구하는데 2가 안 될 이유가 있나?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축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축의 위치가 바뀌어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의 x승을 t로 치환시켰단 말이야. 3의 x승이 t인데 이거 0보다 크다 범위 있잖아, 맞지? 만약에 얘가 이쪽에 축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0보다 크다 해서 즉 x가 0보다 크다 해서 x가 모든 실수가 돼도 이게 t축이잖아, 맞지? t는 0보다 크다 해서 끊어버리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것만 살아남게 돼. 그럼 이 꼭지점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네. 요거 체크해야 되네. 그러니까 항상 범위 체크는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K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가운데 항이 즉 플러스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이 마이너스가 돼야 축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 왜 마이너스 델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하고 이건 누구의 제곱이야? 아 그럼 이건 1에 있고 이건 마이너스 1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축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야. 부호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친구들이 잘못해갖고 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K를 양수를 선택하면 다 틀리겠네. 네. 약간 함정이 좀 있으면 됩니다. 제일까지 하고 157번 다 손도 못 대는데 제가 아예 풀라고 했는데 제가 157번은 방금 했다시피 2x승과 2 마이너스 x승은 무슨 관계라고? 일종의. 역수관계. 그래서 최소값을 뭘로 구해야 된다고? 위에 적혀있는 대로 뭘로 구해야 된다고? 역수관계. 산술기하평균으로 구하는 거라고. 위에 제목에 적혀있잖아. 산술기하평균. 음. 산술기하평균이 뭐 하는 건데? 최소값 구하는. 그거나 같다 하고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 곱해요. 2 루트 A, B 곱하면 지수의 곱은 지수를 더한다. 그럼 x랑 마이너스 x는 사라지니까 2의 1승 되겠다 맞지? 네. 그래서 최소값은 2 루트 2가 되는 거라. 이게 최소값이라고 이 자체가. 네. 12번은 좀 더 어렵다고 했지. 왜 어렵다고 했지? 누구를 치환시켰는데 했네 12번은. 이거 사의 두 개를 통째로 치환시켰는데 했지. 아, 한 개를 통째로. 치환시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얘를 치로 치환시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라 했니? 이 자체가 역수관계의 합이잖아. 네. 범위가 나온다고. 산술기하평균에서 2로 범위가 잡힌다고. 네. 왜? 2루트 AB 하면 1이니까 2 이상으로 범위가 잡힌다고. 음. 그래서 이게 t로 치환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웠던 대로 이차함수로 가는 거야. 이 식은 이 식을 제곱해서 2를 뺀 식이거든. 곱셈공식에 의해서. 이걸 제곱하면 가운데 2가 나오는데 그 2를 없애줘야 2의 2x승, 2의 마이너스 2x승이 4x승과 4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마이너스 j는 2t가 되는 거지. 네. 자, 이차함수 나왔고 t제곱 빼기 t는 2 t. 이상이라고 범위 나왔고 자 이제 그러면 2차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범위 안에서 그림 그려보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네. y의 값은 어차피 지환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저 역수 모양의 합은 t다. 저 t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그리고 4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t제곱 빼기 2로 바뀐다. 6가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술기하 평균도 알아야 되지,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2차 함수식도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여태까지 모든 과정들이 종합되어서 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야. 답 낼 수 있겠니? 밑에 거 확인 찍고 답 내봐. 니까 한번. 예. 밑에 거 확인 찍고 저게 답 내봐. 지금요? 바로. 지금 바로 답 내봐. 이거까지는 선생님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지금 아직은 잘 못 푸니까 지금 지수 함수도 언제니 수업할 때 한번 녹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다른 친구 녹화한 거를 그냥 수업이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개인 수업을 진행 안 하니까 녹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친구 녹화한 거를 하나 해서 그거를 영상을 주면 네가 그걸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해. 수업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됐니? 일단은 지금 우리가 범위를 조금 그래도 풀 줄 아는 거는 상용로고까지는 기본 계산을 계속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10시에 상용로고까지 시험 범위 하나 줄 테니까 그리고 너 시험 지 하나 준 거 없니? 없어요. 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 보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백지. 지수 문제 연습하라고 기초함수 준 거 있었네. 이거는 연습 좀 했니? 잊어먹었니? 뭐예요, 저게? 그때 지수 기초 문제 좀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지수 함수 처음 들어갈 때 하나 연습하라고 준 게 있었나 본데. 없어. 어쨌든 이거는 없으면 뭐 지수 함수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또 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좀 이따가 10시에 상용로고까지 시험지 하나 줄 테니까 시험 재고 시험만 봐봐. 상용 로까지요? 상용로고까지는 배웠잖아. 최근에 정수분, 소수분까지 다 했잖아. 기억 안 나는데 저. 뭐 시험이 원래 기억 안 나도 뭐 공부한 걸로 점수 따야지 뭐. 일단 한번 시험만 봐봐. 그래서 마지막 시간 시험 하나 보고 그거 틀린 거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오면 그거 풀이 좀 진행하게. 앞에 거 복습 좀 하게. 진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복습은 복습하는 거고 틀린 거 먼저 알아야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다시 반복시켜주지. 일단 좀 이따 시험 하나 봅니다. 네. 됐니?
시험지 미리 하나 출력해 놓자. 범위를. 다 A 단계로만 뽑아주세요. A단계가 아니라 5등급으로 정해져 있어. 5등급 수준이 기초 단계고 물론 이 안에도 왜 A단계만 안 푸냐면 5등급의 B 유형 50%야. C 유형은 10%밖에 없어. B 유형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필수 예제 수준이야. 근데 이제 C 유형을 10% 넣은 이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살짝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야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적응을 할 수 있어. 한두 개씩 풀어봄으로써. 그래서 5등급 유형으로 보통 선생님이 이제 나름대로 비율을 과학적으로 분배를 한 거야. 선배들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이게 연습하면서 아 이렇게 연습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응을 하고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니까 따라오더라라는 그거에 의해서 네? 난이도를 처음부터 설정한 봐요? 거야. 모든 거 다 봐야지 당연히. 범위는 누적해야지. 안 하면 이 정도인데. 그리고 최근에 배운 거는 지수함수는 지수 푸동식까지 이제 끝내고 나면 일단 요거 전체를 한 번에 지수 함수 파트와 방정식 푸동식만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합체하는 거지. 예. 중간고사 범위를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이게 지수로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삼각함수 앞부분에 들어가. 아직까지 물론 이제 거의 뭐 중간고사 범위를 미리 이제 했으니까 학기 중에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연습할 수 있겠지. 실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데 그 전에 일단 진도를 좀 뽑아놔야 돼. 삼각함수 진도까지. 네. 삼각함수가 꽤 이게 어렵대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 외울 게 많대요. 그리고 그래서 미리 좀 해놔야 됩니다. 기말의 점수를 다시 따려면요, 좀 미리 땡겨서 진행해야 되니까 방학 때 그래서 수업을 막 5번씩 애들 다 하고 그러는 이유가 학습량이 네가 좀 작은 대신은 집에서 좀 해와야 돼, 알았지? 지금 프린트로 뽑아주면 공부를 좀 해와야 돼. 그래서 해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아 선생님 공부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질문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래 돼야 된다고. 지금 너무 많아요 모르고. 어? 그리고 와서 풀고 할게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앞으로. 다른 스케일 좀 시간이 안 되면 본인이 집에서 노력을 좀 해와야 돼. 그래서 요거 지수부터 상용 로그 5등급 테스트. 그래서 공의를 쭉 뽑아서 지수 확장이 너무 많다. 이게 바꾸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상용 로그 2단계니까 잘 나오는 걸로 할게요. 로그 그 제곱근으로 하나 바꾸자. 시험은 딱 10시 시작할 테니까 10시 50분까지 딱 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주고 채점 받고 시험지를 미리 출력을 좀 해놓자. 그 전까지 이거 풀어요. 그 앞에 거 쭉 당겨서 복습 좀 해봐. 기억 안 나면 상용로구나 정수분, 수수분 기억 안 나면 그 복습 좀 해봐. 예. 좀 이따 시험 봐야 되니까.